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그리고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볼 수 있죠. 지수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다 장 막판까지 내리꽂는 모습을 보였네요. 3대 지수가 전부 다 2%를 이상 하회를 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충격을 상당히 흡수하기에는 지금 너무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S&P 500 기준으로도 마지막에 4,000선이 깨지면서 사실 4,050선이 좀 위험한 구간이었거든요. 4,050선이 뿐만 아니라 4,000선까지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아무래도 시장이 상당히 호재 없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서 800개가 넘는 주식이 상승을 하긴 했네요.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주식들은 거의 없지만 아주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상승은 있었다는 점, 새롭게 뉴 하이를 찍은 종목도 약 50개 종목들은 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 테슬라 역시 200불이 다시 또 깨졌네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뭐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 뭐 이런 단위 속에서는 한 번의 상승을 뚫고 계속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통상적으로 보이기 마련인데 5% 이상 하락을 하였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애플 역시 150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150선을 다시 내주고 말았네요. 엔비디아 이제 뭐 실적 발표가 내일 장 마감 때 나오는데 3.4% 하락을 했고요. 그의 반면에 뭐 크루거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을 하였던 모습 볼 수 있네요. 홈디팟이랑 월마트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하면서 뭔가 흐름을 좋게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반등의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실적은 좋았어요. 4분기 실적. 하지만 올해 어떤 가이던스에 있어서 홈디팟과 월마트, 이 지금 미국 소매를 담당하는 이들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좋지 못하면서 극복의 하락 보였네요. 국제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선 반영해요.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데 국제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금리 수준을 계속 성급하게 끌어올리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 뭐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이 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2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역전된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10년물조차 4%에 육박하는 모습을 드디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 4.75%인데요. 2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다랐죠. 과연 이 이상을 뚫고 지나간다면 먼저 선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살펴보죠. 환율 뭐 보지 않아도 아마 뉴스 스피커를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미국 환율 1300불은 넘는 게 기정사실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넘었고요. 일본 엔화 970불 선에 다가간다는 것 역시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역전되기는 어려운 흐름이니까요. 당분간은 이 기조대로 가겠죠. 네, 가상화폐 시장이 오히려 지금 실물 자산들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주말간 25,200불 뉴스피커에서 첫 번째 저항선이라고 얘기했던 25,200불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한 번에 쉽게 돌파를 하는 것은 역시 뭐 테슬라의 200불 돌파처럼 쉽지 않은 내용이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스닥의 상황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위험자산의 어떤 자금이 모일 수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국채시장에서 지금 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리가 오를 거라고 더 생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시장의 자산이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나 주식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레버리지로 한 주택담보대출 살펴보시면 일단 이런 흐름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 바이 데이로 코픽스의 기준화 금리를 계속 은행권에서 올리고는 있는데 지금 금융당국의 입김도 그렇고 경기가 이렇게 좋지 못한데 너무 예대 금리 차이로 인한 마진을 많이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뭐 너무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국민은행을 필두로 해서 0.5 이상 상당폭 금리를 조만간에 하락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그거 말고는 지금 뭐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의 뭐 한 2주째 이상 내렸다가 다시 2주 정도는 거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뱉어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맨날 조금씩 올린 다음에 한 폭으로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그 금리 차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기예금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툴인데 정기예금 금리 다 좋지 못합니다. 3점 초반에서 아주 조금은 오른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코픽스는 또 올라가기 마련이고 연동이 되니까 그럼 대출금리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 정기예금의 큰 희망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여줬어요. 상승기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평당 1억을 돌파를 다 했었는데 43평이 35억 5천만 원에 일단 뭐 직거래라는 표시는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겠지만 35억 5천만 원 실거래 등재됐고요.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월드컵 33평에도 거래가 있네요. 18억. 지난주는 18억 5천이었습니다. 헬리오시티 가락동에 있는 대단지 만세대 25평형 같은 경우는 15억 9천만 원에 실거래 등재됐고요. 거래가 상당히 많았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주말간에 그랬는데 뭐 16억을 돌파는 어려웠다. 지금 34평형 같은 경우는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대세가 과연 역전된 건지 헬리오시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시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같은 경우는 11억 6,500에 실거래 등재됐고요. 성공용 롯데캐슬 골드타운 한창 핫했습니다. 상승기 때 15억 목전에 뒀지만 10억 4,500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 녹번역 2편의 세상 캐슬 신축인데 8억 4,500에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FOMC가 개최가 돼서 금리는 0.25를 올렸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현재 기준금리 4.75에서 얼마나 또 금리 상단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실적 발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바지인데 월마트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 안 좋아서 폭락. 엔비디아와 유니티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볼 만한 것들이 있죠. 사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아주 좋은 실적 혹은 살짝 좋은 실적조차도 상당한 폭의 등락을 가져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간 뭐 작전주들 비슷하게. 근데 유니티는 어떤 모습 보일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살짝 잃은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내일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합니다. 통화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즉 한마디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